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옵션 만기가 하루 앞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9%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참 대단했습니다.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하고 돌파하자마자 오히려 하락 전환하면서 약간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오면서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장 막판에 급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자, 여러분, 오늘은 참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청와대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지소미아를 폐기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모나미라던가 신성통상 이런 종목이 상한가도 가고 급등도 나오고, 또 어제는 갤럭시 20가 공개가 되면서 갤럭시 관련주들도 종목마다 희비가 엇갈리면서 오늘 참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자, 과연 내일 옵션 만기 마지막 날 한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오늘 상한가를 간 지소미아 관련주들은 내일도 좋은 모습을 보일까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적을 발표한 회사들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소미아 관련주 내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와 과연 미국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5시 40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신고가를 달성하고 바로 밀리면서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플러스 0.47%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0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젠 뉴욕 증시에서 그다지 이슈가 될 만한 건 없었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고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확산이 둔화될 수 있고, 만약에 미국의 경기가 좀 불안정하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자, 어제 인터뷰를 보시면은 신종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면밀하게 모니터 중이며, 이 불확실성 때문에 만약에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주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파월이 네가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떨어졌다, 다우가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지요.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2월 달에는 여러분 FOMC 회의가 없는 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2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결정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저 인터뷰 이후에 트럼프가 말하기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안 줘서 다우가 마이너스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단순히 어제 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약간 떨어진 걸 뿐입니다. 거래량도 어제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큰 하락이 나온다 뭐한다 지금 말할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 증시를 보시면은 환율이 1179, 장중에는 1183에서 1180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장 막판쯤에는 내려서 1179까지 내려갔는데, 환율이 한 1160 정도면은 1200원대까지 40원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80부터서 1200원대까지는 좀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지금 줄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조금만 좀 떨어지면은 투자금을 다시 키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매일 반복이 되니 참 이 방향성을 모르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50불대 어제와 전혀 변화가 없고 지금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또 상승 중이에요. 또 상승 중. 그럼 얘네는 또 오늘 나스닥도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죠. 나스닥 어제도 좋았습니다. 어제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장중에 1% 가까이 올랐고 장 마감에는 플러스 0.11. 와, 대단하죠. 얘네는 진짜 언제까지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상승을 3% 가까이 했었거든요. 근데 장중엔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테슬라 요즘 핫하죠. 보시면은 플러스 0.40 그리고 인텔 요런 IT 주가 어느 정도 움직였거든요. 1% 오르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안 좋았어요. 내리고 그 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신고가 찍고 내려왔는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2%가 올랐어요. 2%가 올랐고 그에 더불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오늘 같이 아침부터서 움직이면서 지수를 끌어줬는데 와, 오늘 지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반도체는 아침부터서 좀 혼조세가 있었죠. 왜냐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오히려 빠지는데 아침에 반도체 코스닥주는 움직였고 보시면 아침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빠지는데 유니테스트라던가 이런데 외국인 수급이 약간 들어오고 KC텍이라던가 KC 얘는 실적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와, 웃긴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다시 오르니까 얘네들이 싹 빠졌습니다. AD 테크놀로지하고 코스닥 반도체주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오르다가 내리니까 코스닥 반도체가 올라가고 얘네가 막판에 다시 오르니까 쟤네가 다시 떨어지고 와, 이거 시속 게임을 하고 지수도 마이너스로 내려갔는데 오히려 코스닥 반도체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내려갔는데 역시 옵션 만기답습니다. 내일이 2월달 옵션 만기일인데 오늘 보시면은 이 외국인이 많이 매도한 거를 볼 수 있죠. 선물로 이렇게 팔고 코스피도 팔고 코스닥도 팔고 그리고 기관은 오늘 이렇게 샀고 개인은 양쪽 코스피 코스닥 모두 풀매수.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고민하는 게 과연 외인을 따라가야 될까 기관을 따라가야 될까 망설일 겁니다. 왜냐면은 외국인이 4일간 사다가 3일간 팔았어요. 여기서 샀던 거 반 이상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틀간 팔다가 다시 이틀간 샀어. 그래서 쌤쌤이란 말이에요. 쌤쌤. 그래서 지금 개인이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는 주식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기관이 많이 매수하는 주식을 살 것인가 아웅다웅하고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20를 공개를 했죠. 갤럭시 Z와. 그리고 여기서 가장 달라진 게 프로급 카메라 줌이 무려 100배가 된대요. 100배. 물론 디지털 줌을 좀 넣었지만 어제 올라온 이 삼성의 갤럭시 스펙을 보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건데 봐봐 이게 지금 저 멀리 있는 건데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삼각대를 쓰거나 이 셀카봉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손떨방이 아무리 잘 돼도 저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줌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아무튼 뭐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로 기존에는 10배 줌까지 되던 게 100배 줌까지 된다고 해서 오늘 갤럭시 관련주가 상승을 했을까요? 하락을 했을까요? 완전히 희비가 엇갈렸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핸드폰주 파트론, KH바텍, 그리고 뭐 심텍 이런 애들 보세요.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오늘 같은 날 오히려 하락을 했죠. 위에 꼬셔놓고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나갔는데 개인만 샀어요. 개인분들 왜 이렇게 오늘 흥분했을까? 왜냐? 갤럭시 관련주가 어제는 내렸고 그리고 어제 움직임이 밑에서 내려왔다가 올라왔죠. KH바텍을 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종목 보면은 개인분들이 이렇게 사고 오늘도 이렇게 샀는데 어제 종가쯤 KH바텍을 보니까 한 4% 정도 빠지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매수 주체는 개인이었어요. 개인이었고 오늘 또 휴대폰 관련주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2% 가까이 올랐으니까 오늘 휴대폰주 무조건 간다. 그리고 심택이 아침부터 상승 중이었으니까 가겠구나 하고 들어오니까 어제 요만큼 샀던 기관이 4배 넘게 더 팔았고 외국인 더 팔았고 이러고 날랐고 블록체인이 이 갤럭시 20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침부터 K사인이 사인해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구조대가 되게 기다리신 분 많거든요. 지난번에 여기 구조대가 여기 물려있던 분들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그 우리나라 보안 프로그램 알랩 안 쓴다 뭐 한다 하면서 지난번에 위에까지 꽂아놓고 다 빼버렸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조대를 기다리시던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오늘 탈출하고 드디어 나왔나 싶었더니 또 다 빼버렸어. 아침에 갤럭시 관련주 살짝 올리고 다 빼버리고 약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렇게 뉴스에 흥분하면은 당한다고 어제 얘기를 했죠. 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갤럭시 20 내일 공개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재료 소멸로 휴대폰 관련주는 재료 소멸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내일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일 잘못 들어가다가는 재료 소멸된다. 끝장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갤럭시 막 테슬라 막 이슈에 지금 휘말리지 말고 아직 지금 3월 15일까지 실적 발표 안 한 그런 주식들을 찾아서 회사의 실적 언제 발표하나 보고 그다음에 뭐 재무제표 보면서 실적 대비하면서 매매하는 게 제일로 좋다.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뉴스에 따라가면은 꼭대기에서 물리고 다음번 뉴스 뜰 때까지 계속 구조대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진짜 빨리 돈을 따기도 하지만 빨리 돈을 잃어요. 거기다 옵션 만기라서 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요동을 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침에 코스피를 보면은 정말 요동을 쳤죠. 보시면은 아침에는 쫙 내렸어. 9시 50분까지 쫙 내렸다가 오른 척 했다가 또 내렸다가 막판에 쫙 올라가는데 멋있더군요. 근데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릴 때는 오르고 오를 때는 또 내리고 그래서 오늘 저는 반도체주 보고 있었는데 어지러워가지고 미치겠더군요. 그리고 코스피 지난 고점까지는 약 1.8% 정도 지금 남았는데 이 위에를 지금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일 옵션 만기에 어느 정도 향방을 알 수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주고받고 지금 치열하죠. 이틀 사고 이틀 팔고 기관은 이틀 사고 이틀 팔고 외국인은 4일 사고 3일 매도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얘네가 이거 끝난 다음에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오늘은 지금 야간 선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엔 야간 선물이 어땠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야간 선물이 근데 하락을 하고 있어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전환을 했죠. 플러스로 전환한 것처럼 이 옵션 만기 때는 야간 선물이 안 맞을 확률 그리고 이게 뒤집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추천해드리는 게 11시 반까지 기다려라. 진짜 옵션 만기 때 기다렸다 매매하는 게 좋은 게 자 오늘 보세요. 11시 반에 매매를 했어 봐봐. 그럼 지수적으로 11시 반 여기잖아요. 여기서 매매를 해서 코스피 종목 아무거나 잡았잖아요. 다 올랐어. 왜냐면은 제가 아침에 캡처도 해놨지만 아침에 모습을 보세요. 한국 증시 시작했는데 지수는 뽕 떴어.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떴죠. 9시 18분에 오른 종목 내린 종목 보시면은 오른 종목이 더 많아요. 근데 50분짜 9시 50분 들어가면서 오른 종목 내린 종목 2배 이상 크로스가 됐습니다. 2배 이상 크로스.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갔으면 무조건 물리는 거예요. 근데 11시 반에 들어갔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11시 반. 하이에나처럼 기다렸다가 들어갈 타이밍을 이제 딱 노리고 있는데 11시 반에 이제 중국장도 개장을 했겠다. 중국장 오늘 어땠어요? 중국장 보면은 좋았단 말이에요. 얘네가 0.20으로 시작을 해서 뒤에서 빵 오르니까 우리나라도 빵 같이 올랐는데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빵을 안 먹었더니 빵이 먹고 싶네요. 후성 같은 애들 보세요. 사자마자 바로 3% 이상 올랐습니다. 바로 올랐고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도 다 오른 게 뭐냐면은 다시 크로스 체인지가 되니까 딱 12시 넘어갈 때 크로스 체인지가 되잖아요. 상승과 하락이 바뀌었죠. 다시 이러면서 막판에 더 크로스가 되는데 이게 반도체주를 가지신 분들은 또 오늘 상황이 달라. 지수가 올라가는데 마이너스가 돼. 보세요. 예를 들면 아침에
보시면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80대였는데 환율이 중국장 개장하면서 꺾였죠. 그리고 유가는 뭐 지금 그대로였고 코스피 지수하고 나스닥 S&P 이쪽은 다 좋았으니까 오늘 만약에 그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만 매도 안 하면 되는데 아침에는 매수세가 개인밖에 없었어. 보시면은 개인만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침에 들어갔으면 무조건 물린다니까요. 근데 11시 반 정도 넘어갔을 때는 이제 들어오죠. 여기하고 이제 여기가 바뀝니다. 1000억 원 이상 팔다가 이렇게 팍 매수가 들어오는데 반도체주 보세요. 이 KCI는 아침부터 꼬시기 같아서 안 받고 쟤는 원래 그런 게 있고 삼성전기 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때문에 좀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까지 올랐지만 얘 호가 보세요. 지금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호가가 너무 얇아서 던지기 힘들어요. 던지기 힘들고 600만 원대 딱 100주 정도는 할 수 있어. 100주 정도는 100주 대낮에 던져서 상관이 없는데 이게 1000주 넘어간다. 그러면 6천만 원 넘어가면은 자, 이거를 던지려면은 생각보다 손해를 많이 봐야 돼요. 제가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천주를 사서 천주를 던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 없애야죠. 얘 없애야죠. 얘 없애야죠. 얘 없애야죠. 얘 없고 이쪽인데 한 1% 이상 수수료 포함하면 1.15% 정도 손실을 시작하자마자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주를 내가 산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다 잡아먹어야지. 여기에서 던질 때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좀 하기 힘들어요. 근데 오른 것만 보면은 이거 샀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얘 롤링 장난 아니죠. 10시까지 올려놨다가 바로 다 빼고 여기가 데드크로스잖아요. 데드크로스 터치하기 전에 바로 착 올라가는데 개인분들만 샀어요. 개인분들. 이런 거 여기서 사신 분들은 다 그거지. 차트 매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테슬라 쪽이랑 그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중국 전기차 보조금 여러 가지가 얽혀 있지만 요 삼성전기 이 본체가 오히려 더 안전해요. 오르는 건 저쪽이 더 많이 올라도 여기 자체는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매수고 저기는 개인분들이 단순히 얘가 오르니까 저쪽으로 가서 사고 그런 건데 저쪽은 큰 돈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얘는 1억을 때려도 상관이 없어요. 1억을 때려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지난번처럼 여기 고점 뚫고 지금 52주 신고가라서 얘도 이제 좀 조정 준 다음에 얘가 조정 주면 한 2주 정도 주거든요. 이렇게 준 다음에 이제 갈지 안 갈지 더 봐야 되는데 지난 고점 16만 원 이거 뚫으러 갈까? 그것까지는 솔직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15만 원 고점도 난 뚫기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은 테슬라가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근데 뭐 다음 분기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하면서 이제 중국 경제 휘청거린다 뭐 한다 하면서 공매도 테슬라가 원래 공매도가 많은 주식이거든요. 미국 주식에도 좀 공매도 좀 치고 뭐 하고 빠지면은 이런 애들 좀 물리면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기를 정말 제가 매매를 많이 하지만 이런 쪽은 손을 안 댔고 코스피 말고 코스닥은 지난번 고점을 꾸역꾸역 돌파하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옵션 만기 때는 코스닥이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내내 상승을 했고 코스피가 빠질 때마저 올라오고 있어. 근데 어제도 말을 했지만 지금 코스피의 수급은 왔다 갔다 하면서 기관이나 외인이 좀 들어오고 있지만 코스닥은 전멸이에요. 전멸. 하루 들어오고 나가고 하루 들어오고 이틀 동안 팔고 기관 다 팔고 그래서 수급적으로 불안하고 신용잔고가 많은 게 바로 코스닥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뉴스 중에서 이걸 보고 매매하신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4월 총선 앞두고 지소미아를 다시 폐기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는 오늘 모나미하고 뭐 컴퍼니 K 이런 애들이 왜 오르나 했어요. 상한가 갔잖아요. 상한가. 그러길래 아니 모나미가 실적이 잘 나왔나? 아닌데 얘 지난번에 실적 보니까 개판이었는데 불매운동이고 뭐고 다 했는데도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적 볼 게 없는데 4분기 실적 나왔나 해가지고 막 쳐봤단 말이야. 오늘 딱 공개됐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적이 완전 개판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62%. 뭔가 이상하죠. 근데 왜 올라 딱 보니까 지소미아 종료한다고 해서 저것 때문에 오르더군요. 근데 여기서 깜짝 뉴스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사신 분들 지금 큰일 났어. 짜잔, 시간에서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왜 풀렸을까요? 청와대에서는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한 적이 없다. 요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어머, 지금 뉴스 보면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도 순을 보는 게 아니에요. 뉴스는 항상
최신을 보셔야죠. 최신. 여기서 최신순 띠딩 뻘렁 보세요. 지소미아 검토설 보인 부도. 부인. 난 결혼 안 해서 부인이 없는데 부인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시간에서 다 빠지고 컴퍼니 K도 이 시간에서 짜잔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개인분들만 사셨죠. 개인분들. 이거 어떡하려고. 오늘은 테마주를 매매 안 해도 되는 날인데 굳이 테마주에 들어가서 싸우시는 분들은 솔직히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막 호텔 신라도 5% 오르고 외국인 기관 수급 빵빵하고 그리고 뭐 오늘 지수가 이렇게 턴할 때 보세요. 아까 막 200 종목 오르던 게 지금은 거꾸로 됐잖아요. 상승이 400 종목으로 돌라서 11시 반에 그냥 눈 감고 골랐어도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물론 이거는 그냥 비교법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됐겠죠. 오르고 있는 종목 그냥 상승 하락 종목에서 그냥 오르고 있는 종목 때렸으면은 거의 다 올랐어요. 진짜 좀 오늘은 매매하기 좀 쉬운 날이었어요. 쉬운 날 베리 이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이닉스 10만원 가다가 밀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6만원 가다 밀리죠. 자, 여기서 밀림의 왕자 레오처럼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투매가 빠바바바박 나오면서 코스닥의 반도체주들이 왕꿈틀이처럼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SNS텍이 막 6%까지 막 올라와요. 와, 삼성전자 빠져라 막 이러면서 저는 이런 쪽을 봤거든요. 근데 우와 씨, 자, 이 종목 잘 오르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이렇게 쫙 오르고 있었는데 보세요. 9시 이때 보시면은 9시 25분 9시 50분까지 올랐죠.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를 보세요. 삼성전자 9시에 빠졌죠. 그리고 뒤에 올랐죠.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얘가 올랐고 SNS텍은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올랐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시 오르니까 얘는 빠지고 이렇게 돼서 오늘 딱 보자마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코스닥 반도체는 그냥 빼버리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다시 오르면 절로 가는구나 바로 눈치 깠는데 얘는 오늘 여기 신고가까지 진짜 잘 꼬셨어요. 여기 신고가 돌팔까 말까 막 위에서 와리가리 치면서 여기 막 19,000원 다 뚫고 이거 올라갈 것처럼 보여주다가 신고가까지 못 뚫고 그냥 빠져버렸는데 그래도 오늘 외국인은 이거 좀 샀다고 해도 좀 지저분하더군요. 하는 애들이 얘네들 진짜.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여기서 다 팔고 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팔고 튀다가 막판에 착 들어왔는데 동시효과에 들어왔어요. 동시효과 때 개인은 팔고 여기 기관은 이 막판에 던지고 그랬는데 오늘 주가가 되게 지저분했어요. 얘는 이 SFA 반도체는 시작부터 잠깐 꼬시고 다 던지고 그랬는데 자 이거 말고 AD 테크놀로지도 아까 SNS텍이랑 비슷하죠. 잠깐 올려놓고 뺐다가 종가 이렇게 밀어버리고 그랬는데 삼성전자 오르면서 그냥 다 이렇게 됐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엇박자가 났는데 다른 종목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제가 좀 싫어하는 종목이 이거거든요. 우리 후성. 제가 한토신이랑 후성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가슴 아픈 추억. 왜냐면은 이런 애들은 특징이 뭐다? 한 번 오르면 멈출 수 없어. 프링글스처럼 이틀 오르고 일주일 넘게 내리고 하루 오르고 계속 내리고 이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좀 고가에서 잡으면 요 모양 요 꼴이 나요. 항상 요 모양 요 꼴. 그래서 내가 후성과 3전을 싸웠는데 3전 3패예요. 3전 3패. 아니야, 한 번은 이겼던 것 같은데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랑은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 그래서 첫사랑과 이별한 것처럼 얘랑은 다시 얽히지 않아. 구질구질하게 구차하게 뭐 다시 만나자 상대방이 연락해도 저는 안 만나요. 물론 그런 적도 없지만 그런 것처럼 얘는 고가에 들어가면 요 모양 요 꼴 난 거가 있으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 안 했는데 아니 후성이 이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안 가더라고. 이렇게 계속 빠지면서 막 다른 애들 전기차 안 가던데 갑자기 여기가 데드크로스잖아요. 여기 데드크로스 맞고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이 찜찜하다 여기를 돌파할까 여기 돌파할 때 내가 때릴까 말까 하다가 참자 막 이러면서 참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오늘 얘는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얘는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장중에 매동이 아주 좋았기 때문이죠. 장중에 매동만 봐도 이게 오늘 이 거래량으로는 못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샀으면 되는데 그 찜찜함 때문에 안 됐고 지수가 빠지고 있어서 좀 쫄았어요. 근데 오늘 때리신 분 많을 거야. 때리신 분 많을 거고 뭐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는데 나만 오늘 헛짓거리 해가지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 그리고 드디어 코스닥 종목 중에서 실적이 나온 종목이 있는데 바로 KC예요. KC. KC텍은 실적이 옛날에 나왔어요. 근데 KC텍이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반응이 없는 거야.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라던가 이걸 보면은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얘는 소형주입니다. 소형주라서 돈이 조금만 들어와도 빵 하고 오를 수 있는 애인데 지난번에 말했죠. KC하고 KC텍이 지금 요 후계자 양성 작업처럼 요 증여세를 안 내려고 일부러 빼고 있어요. 일부러 주가를 빼면서 대주주가 막 올라오면 주가가 올라오면 위에서 맞고 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대주주가 팔고 대주주가 매도했다 하면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개인분들이 지금 쫄아서 던지다가 또 다시 사고 있는데 KC텍 실적이 나왔는데 얘가 오르는 거예요. 얘가 올라. 아니 실적은 제가 나왔는데 KC는 오늘 아침에 실적 나오고 빠지고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 근데 제가 오르고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얘가 갑자기 뻥 하고 올라가는데 난 얘가 오늘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가더니 후반에 가버리고 그리고 KC텍은 초반부터 계속 올랐는데 얘는 이 위를 치고 올라가려면 그 증여세 문제가 있는데 과연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될까? 난 얘네가 오른다 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대주주가 파니까 오르면 대주주가 팔고 그래서 좀 그게 징그러운 게 있어서 건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얘 오늘 종가 고가 가길래 좀 안타깝기도 했고 우리 유니테스트도 외국인만 안 팔면 된다. 이 주식은 외국인만 안 팔면 상승을 하는데 외국인이 드디어 사네. 이게 지금 보유율이 지금 10% 이하로 빠진 다음에 샀는데 얘도 좀 찜찜한 게 요 메릴 선생 그리고 16,500원에서 계속 던져. 진짜 징그럽게 던지더라고만. 16,500원에서 계속 던져. 16,500원만 돌파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던져.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 종목도 16,500원에서 막 한 천주 막 이렇게 천주교 신자 5천 막 천주 2천주 사고 봐봐 이런 거 보면 사람들 따라 들어가. 이거 하면 1억 약간 넘거든요. 돈 들어왔네 하고 사람들 막 들어가는데 개인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애들이 아니야. 기관이 바로 팔잖아. 천주씩 다시 팔. 계속 팔아. 징그러워. 계속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16,500원을 다 깨버리고 지루하게 만들더군요. 다시 여기 천주교 신자애들 등장했다. 천주씩 팔고. 진짜 주식하면서 천주교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줄이야. 계속 막 이렇게 못 올라가게 막아버리고 저만 오늘 이상한 데서 헛짓거리를 많이 했네요. 또 뚫을 것처럼 보여주다가 또 막히고 그랬는데 답답하더군요. 답답해.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올라가니까 반도체주가 지금 내려가는 걸로 봐서는 만약에 여러분 내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빠지면은 저 코스닥 반도체주 오르나 안 오르나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SFA 반도체도 아침에 뿅 하고 오르면서 나는 얘가 지금 오를 때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오를 때가 아니고 오히려 실적 나올 때쯤 빼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빼더군요. 3% 이상 뺐는데 오늘 실적이 나왔다? 실적이 나왔는데 보세요. 이 실적이 저는 그냥 별로 나쁘진 않은데 이 정도 수준이지만 시간에서도 지금 빠지고 일단은 5시 때 사람들 오히려 던졌잖아요. 최고 매출 달성 이렇게 했는데 가이런스가 이게 2자로 됐는데 가이런스가 써졌어야 되는데 얘가 안 써져가지고 가이런스 얼마로 잡았는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은 시간에서 빠졌으니까 아마 내일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근데 KC 실적이 나오고 오늘 이 코스닥주가 가나 했더니 안 가고 오늘 KMW라던가 이 5G 관련주 오늘 움직였잖아요. 근데 얘도 아침에만 살짝 오르고 위에서 다 빼버렸어. 그래서 아침에 들어갔으면 오늘 물립니다. 근데 11시 반에 뭐 후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삼성전기라던가 호텔신라라던가 신세계라던가 중국주라던가 혹은 화웨이 관련주 RFIC라던가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랐어요. 얘는 그냥 봐도 꼬시는 것 같아가지고 찜찜해서 안 건드렸는데
계란찜도 아니고. 오늘 싹 빼버리더군요. 아, 외국인이 작정하고 빼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긴 사는데, 오늘 엇박자 나는 게 그런 거예요. 아침에 잘 나간다고 해서 아침에 잘 나가는 주식 사버리잖아요. 그럼 오후장에 빼버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리고 있던 주식, 그리고 어제 좀 주춤주춤했던 애들이 그냥 사고 올라왔는데, 요 호텔신라 오늘 할만했어요. 호텔신라 보시면은 11시 반에 잡든 언제 잡든 무조건 수익이었어요. 근데 얘는 오늘 11시 반에 때렸으면 무조건 잡았어. 때렸으면은 그냥 쫙 올라가는데 얘 잡았으면 2.5% 정도 먹었을 거야. 근데 여기는 돌파로 보고 때렸어도 됐고 그냥 11시 반 매매해서 대충 보고 15,000원을 계속 지지해줬네. 돌파 지난 고점 뚫고 갔네 하고 매수하기 뭐 그렇게 했어도 오늘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종 코로나 저게 이제 좀 많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신세계라던가 이런 애들도 뭐가 있었어요. 실적이 좋았잖아요. 최근에 실적이 좋아서 신세계가 막 달려가고 얘가 같이 달려가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호텔신라가 먼저 오른 다음에 신세계가 올랐는데 지금은 신세계가 먼저 갔다가 더 가더군요. 아, 얘는 11시 반에 얘를 때렸어야 돼. 오늘 보면은 11시 반쯤에는 얘가 주춤주춤해서 한 이 정도잖아요. 여기쯤에서 11시 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때렸으면 이게 몇 프로야. 좀 아깝긴 하지만 오늘 좀 엇박자가 나가지고 아깝긴 한데, 지금은 보시면은 어제처럼 막 제약주가 버티고 최근에 제약주가 어느 정도 수급 들어오고 뭐 신라젠 같은 경우 인터뷰에서 15% 띄우고 거기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무죄 선고 받아가지고 막 오르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이 안 가죠. 지금 근데 HLB에서는 시간에서 4% 이렇게 올랐고 HLB 과학이라던가 그런 애들 같은 경우 지금 쫙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왜 올랐나? FDA에서 승인 받았나? 아니요. 그냥 그 리보세나민 위암 1차 치료 FDA 신청한다. 그거 뉴스에 지금 나온 거라서 상한가 가고 급등할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닙니다. 지금 일반적인 주식 올라갈 때는 잡주는 아침에 잠깐 띄우고 빼겠죠. 빼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아까 뭐 KMW라던가 RFHRC 뭐 화웨이 관련주라던가 지금 막 다 오르고 있는데, 요 지금 이노 인트루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지금 적자 회사예요. 적자 회사. 적자 회사라서 얘는 지금 여러분 실적 발표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로 꼬신 다음에 단일가까지 만들어 놓고 단일가 3일 단일가 걸려 놓은 다음에 실적 발표나 그런 거에서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뭐 모나리자 뭐 50 웰크론 그런 애들처럼 이거를 어디까지 꼬신다? 60%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 과열 걸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빼버리는 그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얘가 실적도 안 좋은데 얘가 왜 오늘 상한가를 갔을까 딱 보니까 지금 5G 관련주를 거의 다 올렸거든요. 이노 시리즈예요. 다 이노 시리즈. 이노 인트루스트먼트하고 이노 와이리스하고 다 같이 올랐어. 얘도 상한가는 찍었다가 찍지 못했구나. 얘 갔다 이렇게 하는데, 얘가 실적이 보시면은 얘는 신용 매매가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증백이라서 신용이 안 돼. 근데 보통 증백 종목을 올리고, 그리고 증백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으로 사람들이 이때 따라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지만 아까 그거는 개인 동호회 애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만약에 얘가 급락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내일 더 빠져요. 근데 지금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지금 탄탄한데요. 얘네들 지금 매집을 이런 데서부터서 지금 계속했어요. 보시면은 매집을 이런 데서부터 계속하고 32,000원대 이럴 때부터서 기관은 약간 들어왔는데, 이거 뭐 금투는 솔직히 신경 쓸 필요 없고, 외국인이 지금 이만큼에서 이만큼 들어왔다. 그러면은 평단가가 여러분보다 훨씬 낮아요. 훨씬 낮아. 그리고 위에서 공매도 치고 빼버리면은 끝장. 근데 52주 신고가는 일단 뚫었으니까 보긴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했죠. 이노 와이리스 말고 이노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샴푸야? 얘가 빠지면은 쟤는 같이 1+1으로 같이 내립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52주 신고가라서 더 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둘이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날 안 가는 주식 빼버리세요. 관종에서 제발. 이거 기술적인 반등 뭐 SOE 이런 거 올라온다고 해도 지금 유가가 50불이 50불 뭐 70불 때도 가려면 한참 멀었고,
그리고 아람코 상장한 순간부터서 얘의 가치는 2배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지금 막 밑에서 올라온다. 아, 지금 얘 배당도 주니까 물려도 배당 받자. 뭐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종목을 지금 매매하지 말고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 반도체도 가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도 가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가고 있습니까? 요즘엔 제약주도 가고 있고 심지어 5G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중국주는 좀 불안합니다. 진핑이 형 안 온다, 바쁘다. 그거 한 소리 하는 순간 호텔신라하고 신세계 그런 애들은 급락이 나오고 카지노주도 어제 말했죠. 외국인 안 온다고 지금. 그래서 그런 몇몇 종목 특정 이벤트로 망가질 수 있는 종목 빼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를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갤럭시 20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죠. 갤럭시 20와 갤럭시 Z가 공개가 되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하는 종목들은 별로 없었죠. KC사인 그게 급등을 했어도 종가에 다 빼버렸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매매했으면 물리신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패스하고 뭐 아비코전자라던가 몇몇 종목도 있었지만 완전히 상한가를 말고 주도주로 간 갤럭시 20 관련주는 없었어요. 오히려 KH바텍이라던가 뭐 파트론, 심텍이라던가 기존에 가던 종목들은 조정이 나왔고 오늘처럼 지수가 0.8% 이상 올랐는데도 조용했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아도 전자제품, 신제품 공개는 하는 순간 바로 하락, 재료 소멸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자, 두 번째, 내일은 옵션 만기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 마지막 날이라서 상당히 혼조세를 보일 수 있고 오늘과 반대로 아침에 오르고 오후장에 다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를 하고 싶으면은 11시 반 이후에 오후장 되기 직전 바로 그 직전에 참여하는 게 낫지 괜히 아침에 빨려 들어가면은 그냥 뚝까 맞고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현재로서는 주의하세요. 아직까지는 지수라던가 환율이 고점이니까 그냥 막 때리면 안 돼. 아침에 막 때려서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도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었네요. 예, 제 채널에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예,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예, 스마일님, 장삼오사님, 김꼬미님 아이고 김꼬미님은 10,000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